네, 가정의 달을 맞은 5월입니다. 더욱 행복하고 더욱 웃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분과 또 함께합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벌써 5월입니다. 이렇게 네.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뭐 5월이면 이제 또 가정의 달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사실. 네, 맞죠. 아이가 있는 또 가정은 또 이제 거기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이제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예. 그러니까 참 5월에는 한 주 다 나가네요. 예, 네. 이 지출이 유독 많은 달이기 때문에 또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지출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5월의 첫날인데 하여튼 뭐 제가 시장을 어쨌건 잘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너무 이 마음 졸이거나 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 마라톤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돈 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제 5월 첫날 녹록진 않지만 힘내시고요. 5월도 화이팅 하시죠. 네. 네, 우리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 화이팅 넘치는 퍼스트 클래스 바로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의 급락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나가서 밀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월의 시작부터 발걸음이 무섭습니다. 금요일에 네.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될지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시장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5월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어지간하면은 이제 월요일 방송도 이제 금요일 날 뭐 거의 다 이제 뭘 얘기할지 이제 정해서 사실은 제가 보내드리고 주말은 보통 쉬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증시의 급락이 이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주말에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이 지금 원고를 한 다시 번 더 작성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서 요거는 이제 5월 첫날 우리가 이제 짚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특히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개 기업의 실적을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다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이를테면은 뭐 애플의 호실적은 시장을 또 환호하게 했지만 아마존의 또 실적 부진은 또 시장을 주저앉히는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가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결국엔 그 아마존이 이제 발목을 잡고 이제 내려가는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의미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요걸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른쪽 자막도 잘 보시고 이건 이제 S&P 500 차트인데요. 자, 그러니까 뭐 지난 금요일에 급락한 것도 급락한 거지만 4월 한 달 동안 S&P 500이 8.8% 하락을 했는데 이 월간 낙폭이요. 2020년 3월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코로나 패닉이었잖아요. 이때 이후에 지금 월간 최대 낙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4월에 13.3%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2008년 10월 이후에 월간 최대 낙폭인데 2008년 10월이 어떤 때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리먼 사태였단 말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월간 기준으로 좀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이건 뭔가 좀 시장이 이제 중요한 좀 변곡점에 좀 들어섰구나라는 그런 기술적 의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이제 그 이끌어왔던 지수가 바로 나스닥 지수죠. 근데 이 나스닥 지수가 이 120주 이동평균선을 지난주 금요일 날 하향 이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120주라는 이 기간이 언제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패닉을 겪었던 시절이 언제였죠? 2020년 1월이었어요. 벌써 2년 자, 전입니다. 그리고 네. 2022년 5월이었죠. 자, 정확히 2년 4개월 지났잖아요. 2년 4개월이 딱 120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20주 이동평균선은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서 거래된 수많은 가격의 평균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평균치를 하향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이제 시장이 그 고점 대비해서 이제 20% 이하로 이제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 구간부터 우리가 이제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이 나스닥은 이 약세장에 일단 진입을 하는 이 초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여기서 더 이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주고 버텨주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준다면은 시장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또 윗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제 이탈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강세장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다 버려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받아들이고 이제 약세장 전략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좀 큰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후에 최대, 그죠? 뭐 언제 이후에 이제 뭐 최대 이런 개념들. 근데 S&P 500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최대 낙폭이었다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이 좀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크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짚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서 우리가 이제 5월의 첫날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코스피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보게 되면 4월 그래도 마무리는 뭐 그럭저럭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건 2,700에 근접해서 끝났고 코스닥은 900은 지지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4월에 어떤 마감만 놓고 보게 되면 또 나름 이제 코스피와 우리 시장은 요정의미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어떤 기대감을 뉴욕 증시의 급락이 지금 집어삼키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첫날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코스피도 다시 한번 좀 기술적으로 보자고요. 자, 코스피는 이제 그 최고점을 나스닥은 작년 11월에 찍었지만 우리 코스피는 이제 작년 6월에 찍었습니다. 자, 작년 6월에 찍었던 코스피 최고점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18.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코스피도 기술적으로 이제 약세장 진입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테스트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나스닥 그래서 뭐 국장 버리고 미장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서 실제 상승률이나 상승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장이 뭐 코스피보다 훨씬 더 상승폭은 크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다들 의미가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120주 이동평균선에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이제 동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코스피는 2,700, 코스닥은 900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실 숫자에만 좀 몰입을 하고 있었던 거였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걸 지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의 120주 이동평균선은 현재 2,683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뭐 분위기 봐서는 일단은 그건 좀 하향 이탈을 좀 하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일단 시장에 장초반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전을 모색해 보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불확실성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긴축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단추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해소된다 그러면 시장은 또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전제가 이제 푸틴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이제 지표를 통해서 과연 여기서 이제 반전할 게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5월의 첫날이잖아요. 자, 환율을 한번 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지수보다는 환율을 더 걱정한다고 했는데 지난 거래일에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좀 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하면서 환율이 영내에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뭐 한 17원 정도 떨어져가지고 1,255원대에 마감을 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여괴에서는 다시 이제 영내에서의 하락분보다는 좀 이제 하락폭을 축소해가지고 1,260원대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우리가 그래도 하나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뉴욕 증시 급락 가운데서도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때 여괴에서도 환율은 그래도 일정 부분 하락 쪽에
줄을 두었다. 뭐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이걸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역외에서 거래되는 MSCI 이제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이게 뉴욕 증시가 그렇게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얘가 오히려 좀 소폭 상승을 했어요. 0.44%.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급락 가운데서도 역외에서 거래되는 어떤 한국물 인덱스는 비교적 선방했다. 그러니까 환율은 좀 이제 비교적 좀 선방을 해냈고, 오히려 이제 역외 한국물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이제 소폭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오늘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거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선전해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좀 지표로서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5월 뭐 첫날부터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짚어드린 요 변수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서 시장에 한번 이제 집어넣어 놓고 오늘 시장을 한 번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거. 오늘은 무슨 뭐 종목이 있어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이 시그널들을 토대로 해서 하루 정도는 시장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접근해 보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는요, 실적이냐 아니면 대외 변수냐, 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의 하락폭으로 인해서 하방이 조금 더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포지션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가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부터 그럼 계속해서 반등을 해가는 것이냐라는 그런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환호성을 질렀는데, 네. 이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몫 구원투수로 활약해 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오를 것이냐라는 그런 사실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삼성전자가 해줘야 될 때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뉴욕 증시의 주말에 이제 급락,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일단 에이스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구간인 것만큼 분명하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뭐 폭등이라 폭등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4%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4% 이상 상승을 해서 마감한 날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1,0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전에 삼성전자를 무려 25일 동안 4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1,000억을 매수해주면서 이제 급등 반전을 좀 이루어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수급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외국인의 1,000억 매수 가운데서 무려 1,600억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패시브 자금으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 600억 정도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좀 팔았다는 계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비로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일정 부분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여기에서 MSCI 한국물이 비교적 뭐 선전했다는 점, 환율이 그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않고 오히려 저항을 받고 좀 반락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몇 안 되는 사실은 좀 이제 희망적인 이런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어떠한 이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제가 짚어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갤럭시 S22의 이제 성능 저하 논란이 굉장히 이게 이제 파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이제 그 대주주의 그 지분 블록딜 이슈가 이제 수급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사실 사활을 걸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뚜렷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을 좀 내지 못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발목을 잡았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괜찮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요즘에 여러 이제 불확실성에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올해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올해 역대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이 또 전망이 되기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이제 사로잡히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 가운데서 갤럭시 S22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소멸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이제 지분 블록들이 이슈도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제 저희 끝나가는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투자 확대, 그러니까 이전에 또 50조 얘기하다 지금 60조까지 또 이제 투자 금액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좀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좀 이제 그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만 매매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라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들고 있게 되면 이 주식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또 제대로 좀 시장을 좀 추적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삼성전자를 직접 매매하기보다는 이제 항상 이제 동향을 체크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무게추를 두고 나침반으로 활용하는 그런 관점이기는 한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무언가 지금 이제 반전의 어떤 실마리가 풀린다면 또 삼성전자가 시장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5월 첫날 쉽지는 않고 좀 이제 어려운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좀 시작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뒤집어 볼 만한 어떤 반전의 몇 가지 요소들은 제가 짚어드린 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면, 오늘 시장이 좀 그래서 이제 의외로 좀 선전해준다면, 그러면 또 5월 시장도 어떤 식으로든 또 우리가 꾸역꾸역 또 이제 업종이나 종목으로 좀 꾸려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올 들어 지금 계속 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장이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차트 잠깐 뭐 봐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때는 사실 참 누구나가 행복한 시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수익을 다 이제 실현하고 청산하고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제 지금 다시 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겠지만, 아직도 이제 시장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요 구간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견디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성공을 해나가려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정말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이제 극복하고 헤쳐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제 평정심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필요한 어떤 그런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점검해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첫날은 뭐 5월의 첫날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옆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옆에서 또 받아 적었거든요. 이걸 네. 여쭤봐야지, 네. 저거 한번 물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안 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퍼스트 클래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내일장에서 더욱더 궁금한 부분 마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첫 월요일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희 모습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SK증권 조성우 부장님과 함께하는 세계보고 증시보고 마무리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